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웨이 노아 14 프로의 20가지 팁과 요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기기의 높은 화면 재생률부터 시작해보죠. 설정하려면 설정을 열고 조금 아래로 스크롤하여 디스플레이 및 밝기를 찾은 다음 다시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화면 재생률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동적, 높음, 표준의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최대 재생률을 원하신다면 높은 재생률을 선택해야 하며 덕분에 최대 120Hz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재생률을 사용하면 배터리 소모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 표준 모드를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 경우에는 동적 모드를 고수할 것이므로 부드러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수명 사이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닫아도 됩니다. 이제 가보죠. 아직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 테마에 대한 음다크 모드가 있기 때문인데 예약된 시간에 켜지게 하거나 하루 종일 켜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은 하루 종일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다크 테마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다크 테마에서는 배터리 소모가 조금 음덜할 것입니다. 화이트 테마보다 단순히 더 낮을 것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꺼두겠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죠. 또한 여기에서 자동 밝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낮 동안 제 허락 없이 밝기 수준이 조정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기능을 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기능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밝기 수준을 수동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제 허락 없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 기기의 화면 잠금을 설정해 봅시다. 정말 유용합니다. 생체 인식 및 비밀번호로 들어가서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클릭하세요. 먼저 확인을 클릭하세요. 물론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기기를 강제로 초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되므로 기억할 수 있는 화면 잠금을 만드세요. 이제 다른 유형을 선택하려면 비밀번호 유형 변경을 클릭하세요. 6자리 핀, 4자리 핀, 사용자 지정 핀, 패턴 또는 영숫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저는 패턴을 선택하겠습니다. 패턴의 경우 패턴을 만들려면 이 점들 중 최소 4개를 연결해야 하므로 패턴을 그리세요. 다시 시도하려면 다시 그리기를 클릭하세요. 저장하려면 한 번 더 그린 다음 완료를 클릭하세요. 좋아요. 이제 휴대폰에서 지문도 추가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것도 꽤 유용하니까 추가하겠습니다. 센서는 전원 버튼에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손가락을 대고 센서 주변을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뗄 필요 없이 그냥 손가락을 대고 움직이세요.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인내심을 갖고 계속 반복해주세요. 물론 손가락도 깨끗해야 하고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모든 게 제대로 등록되거든요. 계속 진행하세요. 저장될 때까지요. 손가락을 다양한 각도로 대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될 겁니다. 좋아요.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문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 저장하세요. 바로 이렇게요. 이제 지문이 생겼네요. 얼굴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얼굴을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작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이제 얼굴을 등록하기 위해 저 프레임 안에 얼굴을 맞춰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걸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제 우리 얼굴이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폰이 잠겨 있을 때 카메라를 쳐다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됩니다. 좋아요. 그렇게 작동합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배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능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게임할 때 꽤 유용합니다. 덕분에 폰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지만 전력 소모와 기기 온도는 올라갑니다. 이 모드에 대한 설명에서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할 때만 이 모드를 쓰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낮 시간이나 평소에 항상 이 모드가 켜져 있으면 전력 소모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배터리 과열은 좋지 않으니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도 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옵션이 꺼져 있거든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니
여기 배터리 잔량 표시 기능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96% 남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이제 아래로 내리면 배터리 설정이 더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제 실수입니다. 배터리 성능 상태에서 스마트 충전을 켜는 걸 추천합니다. 배터리 수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기가 사용자의 충전 습관을 학습하고 사용 직전까지 80% 이상의 완충을 늦춥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주 자주 폰을 연결해두고 폰을 충전하면서 너무 오래 방치하면 배터리가 가열되고 폰이 아주 뜨거워지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이 배터리 용량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하는데 스마트 충전이 이를 방지해주니 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면 화웨이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인공지능입니다. 보시다시피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AI 보이스부터 시작해보죠. 음성 호출이나 전원 버튼으로 호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 호출 기능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클릭하세요. 동의를 클릭하세요. 대화 언어를 선택하세요. 영어 미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클릭하세요. 이제 목소리를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헤이 실리아. 헤이 실리아. 헤이 실리아. 헤이 실리아. 좋아요. 목소리가 등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간단한 튜토리얼과 이 모드를 사용하는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실리아에게 전화를 걸거나 음악을 재생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날씨를 확인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바로 이 부분을 보시면 아이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AI 보이스가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실리아를 한번 깨워보도록 하죠. 음성과 전원 버튼을 사용해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 뉴욕 날씨가 어떤지 물어봅시다. 먼저 음성 호출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헤이 실리아. 네. 뉴욕 날씨는 어때? 좋아요. 이제 보시다시피 영하 6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전원 키를 사용해 실리아를 실행해 봅시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물어볼까요? 예를 들어 브라우저를 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도해 보죠. 활성화를 클릭하세요. 실리아 열어줘. 네. 브라우저 열어줘. 오, 보시다시피 이것도 잘 작동하네요. 이렇게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리아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홈 화면에 추가하면 실리아가 텍스트를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디오와 대면 대화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꽤 멋진 기능이죠. 이제 AI로 들어가 봅시다. AI 렌즈를 통해 QR코드와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으며 홈 화면에 추가한 번역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다시 AI 터치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 기능 설명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두 손가락을 대고 있으면 QR코드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QR코드가 보이면 두 손가락을 대고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캔됩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스캔할 QR코드가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기능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을 대면 가능할 겁니다. QR코드가 자동으로 스캔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사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언가 찾아볼게요. 아마 이 사진이 좋겠네요. 두 손가락으로 누르세요. 좋아요.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동의. 이 사진으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QR코드를 읽으려고 하네요. 사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지만요. 하지만 QR코드가 있다면 그냥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캔이 될 거예요. 좋아요. 뒤로 돌아가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하웨이 어시스턴트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인 것 같네요. 예를 들어 AI 검색 같은 다른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기능이 켜져 있고 홈 화면에 있다면 그냥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하기만 하면 켜집니다. 여기서 이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동의를 클릭하세요. 이제 작동할 겁니다. 아니면 아마도 좋아요. 다른 방향으로 AI 검색이 됐네요. 제 실수입니다. 아래쪽으로 슬라이드 해야 하고 여기에 AI 검색이 있습니다. 우리 기기에 설치된 앱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앱들도 있어서 우리가 현재 열 수 있고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도 스캔할 수 있는데 사실 AI 렌즈죠. 동의를 누르고 허용을 클릭하세요. 사용 중에만요. 시작하기. 이제 이 기능 덕분에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AI 렌즈 덕분이죠. 카메라 앱에서도 AI 렌즈를 켤 수 있고 여기에는 번역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어를 선택하고 이건 감지 언어고요. 여기서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싶다고 해보죠. 여기 제 옆에 사실 세정 스프레이가 있는데 폴란드어로 되어 있어서 한번 해보죠. 잘 작동할까요? 좋아요. 실제로 작동하네요. 모든 게 다 번역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부 텍스트는 번역됐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폴란드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텍스트가 다르다는 걸요. 그래서 작동을 했지만 최상의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정말 물결치듯 보여서 그게 문제일 수 있지만 직접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AI 검색 단계에서 AI 렌즈를 실행하는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앱을 클릭해서 열면 바로 여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스캐너, 코드 스캐너, 번역 기능도 있어서 역시 작동할 겁니다. 좋아요. 이제 설정을 열고 접근성 기능이 나올 때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바로 가기 및 제스처부터 시작해보죠. AI 보이스는 보여드렸으니 이제 울트라 스냅샷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거나 잠겨 있을 때 음량 낮추기 버튼을 2번 눌러 사진을 찍습니다. 이 기능은 비활성화하거나 대신 카메라 앱을 여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완전히 끌 수도 있고 카메라를 열거나 스냅샷을 찍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 열기를 선택할 것이고 화면이 꺼졌을 때 음량 낮추기를 2번 눌러야 하니까 이제 음량 낮추기 버튼을 2번 클릭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카메라 앱이 실행되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화면을 잠그고 2번 클릭하면 카메라 앱이 실행됩니다. 꽤 멋진 기능이네요. 이제 다시 바로 가기 및 제스처로 돌아가서 이제 스마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것도 꽤 유용합니다. 지문 버튼을 2번 터치하여 선택한 앱이나 기능을 엽니다. 이제 무엇을 열지 선택하고 이동을 클릭하세요. 좋아요. 여기 사용 방법에 대한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무엇을 실행할지 선택하세요. AI 렌즈, AI 터치, 손전등, 카메라, 소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 슈퍼 프라이버시, 그리고 더 보기를 클릭하면 전체 앱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한번 선택해보죠. 잘 모르겠네요. 손전등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제 시도해보죠. 지문 아이콘 버튼을 2번 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택한, 즉 등록한 손가락으로만 꼭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손가락이 아닌 반드시 등록하신 그 손가락으로 사용해주세요. 좋아요. 보시다시피 작동했습니다. 손전등이 켜졌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꺼질 겁니다. 보시다시피 작동했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좋아요. 모든 게 아주 잘 작동하고 있네요. 바로 이렇게요. 좋아요. 다시 설정해서 접근성 기능으로 가보죠. 아직 단축키 및 제스처 설정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스크린샷 찍기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너클 스크린샷과 세 손가락 스크린샷이 있네요. 오른쪽으로 넘겨보면 스크롤샷 기능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을 아래로 밀어서 스크린샷을 찍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부분 스크린샷이었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너클로 화면을 2번 두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서 됐네요. 이제 작동하네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부분 스크린샷입니다. 너클로 두드린 다음 영역을 그리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해보죠.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 사각형, 타원형 또는 하트 모양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싶으면 저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다음은 스크롤샷입니다. S자를 그리면 됩니다. 좋아요. 캡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려면 다시 저 아이콘을 누르세요.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쓸어내려도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는 멋진 방법들이 꽤 여러 가지 있네요. 물론 전원 버튼과 음량 낮추기 버튼을 누르는 일반적인 방법도 됩니다. 좋아요. 이제 벨소리 무음 및 음량 줄이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올 때 휴대폰을 뒤집으면 무음으로 바뀝니다. 꽤 유용한 기능이죠. 전화가 올 때 휴대폰을 들어올려 벨소리 크기를 줄이는 기능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벨소리를 무음으로 만들고 싶다면 휴대폰이 바닥에 놓여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벨소리가 무음이 되죠. 그리고 음량을 줄이려면 전화가 올 때 휴대폰이 예를 들어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면 그냥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벨소리의 음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전화 받기 기능을 보시죠. 전화가 올 때 휴대폰을 귀에 대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 중에도 폰을 들면 수신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연해 볼게요. 제 왼손이 귀라고 가정해보죠. 전화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휴대폰을 귀 옆에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좋아요. 뒤로 돌아가 보죠. 이제 스마트 센싱 기능입니다. 에어 스크롤이나 그랩샷 같은 에어 제스처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20에서 40cm 거리에 손바닥을 펴고 손모양 아이콘이 나타나면 손목을 아래로 까딱하세요. 시작을 눌러보죠. 튜토리얼이 나옵니다.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매번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아요. 이제 여기 작은 손 모양 아이콘이 떴네요. 이제 손을 까딱해서 스크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에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됐네요. 좋아요. 이제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점은 이 손 모양 아이콘이 보일 때까지 딱 맞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이 기능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혹시 관심이 있으실까봐요. 그런데 위치가 안 잡혀서 좀 짜증나네요. 좋아요, 이제 그냥 건너뛰어야겠어요. 죄송해요. 좀 답답하네요. 가끔 제 제스처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랩샷 기능도 있습니다. 시작을 눌러보죠. 이것도 튜토리얼이 있을 거예요. 그랩샷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죠.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좀 뒤로 빼라는데 전 계속 같은 위치에 두고 있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지시대로 정확히 따라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아이콘이 보이네요. 이제 허공을 움켜쥐듯이 하면 스크린샷이 찍힙니다. 찍힌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짠! 스크린샷이 찍혔습니다. 이번에 잘 됐네요. 자, 그럼 스마트 센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멀티 윈도우. 제 실수네요. 멀티 윈도우 독을 활성화합니다. 멀티 윈도우 덕분에 플로팅 창, 분할 화면, 그리고 독을 통해서 앱을 열 수 있게 될 겁니다. 시작해보죠. 그 기능부터요. 먼저 열고 싶은 앱을 선택하세요. 제 경우에는 우선 메모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화면 하단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제 오른쪽 모서리로 가면 플로팅 창으로 앱이 열립니다. 손가락을 떼고 다음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세요. 자, 됐습니다. 메모장이 플로팅 창에 떠 있지만 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폰으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를 열어서 스크롤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바로 메모를 할 수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모든 게 완벽하게 반응하고 잘 작동합니다. 플로팅 창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이 발을 잡으세요. 바로 여기 있는 거요. 앱을 전체 화면으로 열고 싶다면 저 아이콘을 누르세요. 최소화하고 싶다면 이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플로팅 창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가장자리를 잡으세요. 그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물론 닫고 싶을 땐 X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잘 작동하죠. 이제 분할 화면을 살펴봅시다. 다시 앱을 열고 이번엔 왼쪽 모서리로 가서 손가락을 떼세요. 그리고 분할 화면으로 12번째 앱을 선택합니다. 계산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좋아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위쪽에는 메모장이 있고 아래쪽에는 계산기가 있네요. 보시다시피 각 앱이 잘 작동합니다. 앱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어서 꽤 편리해요. 원하신다면 이 앱들의 크기도 조금 더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발을 잡고 더블 탭하거나 클릭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콤보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덕분에 각 앱을 따로 열 필요가 없죠. 이제 홈 화면의 위젯, 정확히는 바로가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여기요. 이걸 누르면 두 앱이 이미 분할된 상태로 열리게 됩니다. 꽤 멋진 기능이죠. 이제 멀티독입니다. 이걸 열려면 화면 가장자리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이제 손을 떼면 여기에 열 수 있는 앱들이 나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앱이 플로팅 창으로 열릴 겁니다. 동의를 누르시고요. 저 아이콘을 클릭해서 바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하고 열 수 있는 더 많은 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꽤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슈퍼허브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이미지, 파일, 선택한 텍스트를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슈퍼허브로 드래그해서 임시로 저장하세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사진을 좀 찍어보죠. 잘 모르겠네요. 아마 이걸로 이제
사실 먼저 기사를 열어야겠네요. 사진을 가져오려면요. 네, 좋아요. 아마 이걸 열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마 갤러리를 통해서 될 것 같네요. 하지만 먼저 찾아야 해요. 갤러리가 어디 있죠? 좋아요. 아마 저런 식으로요? 아니요. 무언가를 가져오고 싶을 때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요? 아니면 사실 텍스트로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텍스트를 좀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져오세요. 그냥 누르고 있으면 여기 아이콘이 생기죠. 여기로 드래그하라고 하네요.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놓으세요. 이제 이 텍스트가 슈퍼허브에 들어갔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복사할 수도 있어요. 원하신다면 메모장이 말이죠. 사진으로도 되는데 아쉽게도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진을 못 찾겠네요. 좀 짜증나네요. 이제 될지도요? 가져올 수 있는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 됐어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